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2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, 미증시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조금 많이 밀렸었죠.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10,000원 구간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터치를 안 하거나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이제 이게 그냥 뭐 온전히 좀 돌려주면 좋겠지만, 그래도 시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번 연도죠. 이제 이번 연도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고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하락 요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면서 포트 관리를 하는 게 편할 거는 같아요. 뭔가 상승장보다는. 자, 그래도 이제 1월 중에는 뭐 좀 단기 반등이라던가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또 따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. 금투 매도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까, 혹은 최소한 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더라도 멈추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언제부터 좀 다시 뭐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,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한 약 3조, 최근에 그 배당일 전에 3조 정도 샀는데 합쳐서 지금 한 1조 4천억 요 정도가, 1조 4천억이 아니죠. 합쳐가지고 5, 7, 뭐 1조 한 3천억 요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3억을 다 채우고 그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, 최소한 얘네들 매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금요일, 목금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그대로 같이 좋다고 양매도를 했어요.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 지수가 또 안 좋게 어느 정도 좀 저점 만든다 싶으면 자신들이 또 그 밑에서 종목들 왜 이렇게 좋은데 다 싼 게 많아 하면서 또 쓸어 담기도 하는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, 뭐 금투 매도는 더 이어지나, 그리고 얘네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뭐 투신, 연기금 뭐 등등 사모펀드나 이런 곳에서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지, 그걸 매수세가 좀 이어지거 하면은 그걸 베이스로 이제 1월 달 중에 뭔가 조금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지 않나. 자, 요번 주에는 뭐 주간 일정 이것저것 좀 특별한 건 없어요. 사실상 이제 CES 말고서는 뭐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라던가 뭐 보호예수 풀리고 요런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번 주는 이제 CES,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. 그래서 주간 일정은 요거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자, 요거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, 그 다음에 1월 한 중순, 한 20일 좀 전후해가지고 둔촌주공은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전 영상에서 제가 2023년에 좀 시황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? 거기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참고하기 귀찮다. 그럼 최소한 둔촌주공 계약률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약률 이게 좀 한 80% 정도는 좀 넘어서는지, 그 정도는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. 얘가 뭐 진적적으로 갖다가 그 건설업계 막 부도 막 도미노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, 그래도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되지 않나. 자, 그리고 뭐 요거 외에는 시황에서는 지금 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새해 기념인지 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는 전쟁 휴전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,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, 그거 외에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증가를 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,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제재를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. 그리고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, 지금. 확산세. 자, 그래서 확산세 뭐 논란, 중국 사망자 급증에 뭐 팍스로비드 투입하고, 저번 주에도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두수남매 나오고 했었는데, 일단은 좀 최근에 키워드에서 부각되는 것들은 이제 해열제, 중국에서 이제 감기약 우리나라에 싹쓸이에 간다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인 싹쓸이 이제 안 된다. 금지. 약사의 감기약 1인당 뭐 한 3에서 5일분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리고 해열제 이어 산소 발생기도 품기, 코로나 패닉 때문에 지금 난리난 중국. 올해 더 센 놈 온다. 저는 이 멘트를 몇 번을 본 것 같으네요. 몇 번을 본 것 같아요. 코로나에서 더 센 놈, 더 강한 놈, 더 뭐 최악인 놈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, 이걸 보면서 어렸을 때 봤던 좀 드래곤볼이 생각나는 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드래곤볼이 항상 그랬죠. 뭐 초사이언 들어가고 1, 2, 3, 4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나중에 막뭐 원숭이 자체가 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, 올해 더 센 놈 온다고 또 합니다. 최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미국서 출현.
이제 좀 지긋지긋해요, 코로나. 그래도 이런 키워드들이 그만큼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고, 코로나19에 대해서 급증 중국, 미국 머크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사용 조건부 승인. 그래서 이럴 거면은 그냥 화이자나 뭐 다른 백신들 어차피 못 맞거든요. 얘네 시노팜인가? 그 중국산 백신 이름이 시노팜인가 그렇죠. 어차피 효과 그냥 그나마 있는 해외 미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유럽이든 뭐 이런 쪽 걸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, 일단 미국 머크의 치료제 뭐 몰루피라비르 사용 조건부 승인, 뭐 조금 조건부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머크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나. 그리고 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모더나든 화이자든 좀 공식적으로 하다가 뭐 좀 조건부 승인이나 뭐 공식적인 승인이나 이런 게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. 자, 그리고 중국 코로나 좀 빠르게 정점, 2에서 3주내 중증 환자 급증 전망. 근데 요 부분은 잠복기랑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좀 급증을 하지 않을까? 자, 대신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, 결국에 코로나에 대해서 인식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부분은 생각을 해둬야 돼요. 3년 동안 해놓기도 했고, 사실 지금 나머지 국가들에서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죠. 뭐 우리나라만 해도 확진자 뭐 1일 확진자 뭐 몇만 명씩 나와요.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.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키워드가 부각이 된 거는 다른 국가들이 다 잡았다가 갑자기 부각이 된 게 아니라, 중국이 여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계속 규제를 하다가 이제 뭐 시진핑 연임도 끝났겠다, 이제 풉시다 했는데 거기서 막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키워드, 즉 단기적으로 왔다 중국이라는 뭐 국가, 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좀 거부감이 있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, 미국이랑 중국 패권 다툼하는 그 국가이긴 한단 말이에요. 시장도 크고 경제 측면에서도.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지금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, 여기는 인구수가 워낙 많죠. 대신에 핵심은 결국 코로나에 대해서 뭐 퍼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나중에는 얘네도 똑같습니다.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 뭐 다시 중복으로 좀 걸리는 재확진자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결국 반응은 좀 식상해질 거예요. 점점 식을 겁니다. 그래서 코로나 이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시면서, 그런 관점으로 이게 뭐 지금 뭐 더 커지고 할 수 있지만, 즉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 지금 최근에는 단기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냥 당일 뭐 키워드 붙여주거나 하면은 거기서 뭐 아니면은 뭐 며칠 좀 너무 길게 물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반짝반짝, 어차피 얘네도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랑 똑같은 분위기로 넘어갈 거거든요. 확진자 그냥 뭐 계속 나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또 그 시대가 올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엄청 멀지는 않을 겁니다. 끽해봐야 한두 달이겠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중증 환자 뭐 급증하고, 그 안에서는 코로나 이런 키워드들 부각될 수 있어.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정책이 뭐 해외 백신, 치료제 이런 거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. 뭐 아니면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진행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길게 보는 섹터는 아니라는 거.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,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다시 보복 소비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. 자, 대신에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는 중국인 단기 비자 중단, 인천공항 입국만 허용, 내달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자 전원 PCR, 한 총리 중국발 추가 증편 이제 잠정 중단시키고, 인천공항 도착 이쪽에다가 이제 몬다는 거죠. 몰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검사, 입국 전원 체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하늘길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, 최소한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보복 소비랑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, 악재. 그래서 이런 걸로 또 역으로 갖다 발상을 해둘 수 있는 거는, 이런 식으로 보복 소비 관련 종목들이 이런 규제 등으로 갖다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결국 얘네들 뭐 또 2주, 3주, 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면은 다시 코로나는 또 잠잠해지고 여행길 더 열리고 하겠죠. 거기서부터는 이거 어차피 못 잡네, 아니면 또 적응을 할 테니까,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보복 소비가 엮일 거예요. 이렇게 막 핑퐁 하듯이 엎치락뒤치락 할 건데, 그런 흐름을 좀 잘 이용하는 매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좀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는 뭐 화이자 키워드로 갔다가 뭐 팍스로비드, 중국 부자들 뭐 팍스로비드 구매한다, 그걸로 제일파마홀딩스, KPX 생명과, KPX는 좀 주도주였는데 파마홀딩스가 막판에 이제 대장 좀 뺏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. KPX는
뭐 종목이 일봉 자료로 봤을 때는 뭐 탄탄하게 가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도 주였고 좀 낙폭이 있었죠. 그래서 아침에 2% 지금 시간이 2%인데 이 구간에서 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여 주나 개파락하고 좀 뭐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싶고 그거 외에 다른 백신들 그다음 몰루피라비르 엮이는 게 이제 HK 이노엔, 에이비프로 바이오, 알테오젠은 그 주사 기술 이전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거 플러스 뭐 경남제약, 경부제약, 뭐 코로나 관련 주들, 뭐 감기약 등등 얘네가 사실상 좀 차트로 왔다 뭔가 좀 특이점을 찾기보다는 그냥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섹터들 보면 될 것 같아요. 나노엔텍도 여기까지 밀리고 전고점 깨고 그 다음 주변에서 좀 저점 유지하더니 한번 슈팅을 또 이렇게 당겨줬었는데 이런 뭐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좀 폭 넓게 뭐 재택근무라던가 이어지나 여기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전체적으로 종목을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로나 이슈 아직 사라진 건 아니다. 그리고 월요일날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 뭐 메가 ECS도 공기호흡 산소호흡기죠. 이런 게 또 반짝반짝해 주는지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 좀 단기적으로 왔다가 시세 주고 그 위에서 저항 만들었던 그 주변까지 또 내려오기도 했네요. 자, 그래서 이런 키워드라, 나 이제 보복 소비는 좀 밀리는지, 여기는 뭐 지수랑 엮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금요일 해가지고 좀 안 좋았죠? 지수가 일단 눈치를 봤었으니까. 그래서 뭐 저점을 깬다거나, 그런 구간들, 혹은 뭐 장기 입형이라던가, 좀 폭넓게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화장품 제조, 뭐 연우, 청담글로벌, 컬러레이, 세아피엔시,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대장격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다음에 기호용 뭐 대마초 뉴욕 1호점 문 열자 뭐 가게 앞에 수백 명 대기줄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자 다음에 이제 기호용 대마 뉴욕 1호점 문 여니까 뭐 이제 가게 앞에 수백 명 대기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뭐 주마다 좀 다르기는 했죠. 뭐 어떤 주는 합법이고 어떤 주는 이제 불법이긴 했는데 뉴욕은 좀 그 위치상 뭐 상징성은 있지 않나. 그리고 요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, 내후년 뭐 의료용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뭐 대마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좀 반짝하는 그 정도이긴 하지만 오성첨단 소재부터 해서 세토피아, 뭐 화일약품, 우리바이오 특히 요즘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감기 쪽에서 좀 엮였던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저런 뉴스 반짝 엮어서 또 움직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. 뭐 메인으로 움직일지는 사실 좀 쉽지는 않지만 즉 얘는 이제 뭐 양다리로 걸칠 수 있는 거죠. 의약품 부족으로 감기약이다. 아니면은 뭐 뉴욕 1호 저거 열었는데 이런 뉴스 붙이면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바이오는 화이자에도 엮여 있고 한데 얘가 지금 이제 3,000원 라운드 피겨 얘는 좀 최근에 시장에서는 살짝 좀 소외된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얘도 화이자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리아나 이것도 있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을 해요. 뭐 주말 중에 그거 있었죠. 뭐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 금요일이었나? 그래가지고 막 카톡방 이런 곳에 막 이것저것 막 이게 뭐냐, 뭐 우주선이냐, 외계인이냐 하면서 막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고체연료, 미사일. 그래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주들 있기는 한데 그게 종목들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 거는 같아요. 제 기억에 뭐 비츠로테크, 뭐 한양ENG, 한양 디지텍 이런 것들이 엮이지 않을까 싶은데 고체 추진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건 넘어갈 것 같고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. 새해 첫 날에도 미사일 이제 동해상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고 정부와 현 정권에서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뭐 강대강으로 갖다 계속 넘어가는데 이제 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로 뭐 전쟁, 뭐 침공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갖다가 뭐 방산주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드론에 대해서도 뭐 또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 얘네들의 특징은 북한은 이제 한번 미사일 발사하고 뭐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툭툭 건드리거든요. 그래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요번에 우리나라 이제 뭐 서울 들어왔다가 나가고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중간중간 또 무인기 관측되거나
할 수 있는 키워드는 있지 않나. 그래서 드론 관련 주들은 뭐 시장에서 움직였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드론은 이제 뭐 코콤이 좀 뒤에 치고 올라왔었는데, 이제 가장 메인은 제이시언이기는 하죠. 사실상 DJI 뭐 드론 좀 상징성이 있고, 베셀 뭐 STX 등등, 여기는 이제 UAM까지 좀 엮여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긴 합니다. 그래서 드론은 뭐 좀 밀리다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지금 5,000원 라운드 피겨 차트상에 뭐 미리 좀 표시해놨던 구간이긴 한데 버텨주긴 했어요. 그래도 그 구간에서 뭐 또 지지 저항 만들어 줄지, 그리고 새롭게 북한에서 뭐 키워드 하는지 그런 거랑 같이 엮어서 뭐 방산, 드론 이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또 해외 뭐 그 엮이는 수출 뭐 이런 것들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, 그리고 기술 이전 같은 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바이오 섹터들이 다 좋다고 엮이기는 해요. 주말 중에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주들 좀 간단하게 이슈들 설명드린 게 있는데, 근데 뭐 본다면은 SCM, 뭐 유틸렉스, NK맥스, ST큐브 뭐 요 정도 쪽이 조금 그나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거는 이제 뭐 기술 이전 같은 키워드가 뒤에 금액이랑 같이 엮어서 부각이 되는지, 혹은 뭐 JP모건 그 컨퍼런스 중에 뭐 치료제라던가 임상 혹은 중간 결과 같은 게 우리가 좀 좋아하는 뭐 완전간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부각을 시키는지,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우량주들이 있기는 한데 우량주는 뭐 매매를 하기에는 좋진 않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현대차와 자동차 생산 확대, 뭐 단독 뉴스기는 해요. 지금 현대차 사우디의 전기차 반조립 공장 세운다. 그래서 중동 지역의 좀 첫 공장. 자,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좀 자동차 생산 확대, 뭐 애플카 같은 임팩트 있는 느낌이 아니기는 한데, 그래도 사우디 하면 지금 일단 바로 엮이는 게, 사실상 시장에는 학습 그 효과가 사우디? 네옴시티 대박이었어.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사우디 키워드 자체가 일단 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엮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, 그래서 보통 현대차 공장 얘기 나오면은 현대 애들은 좀 등치가 크다 보니까 구형테크, 아진산업, 현대공업 요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자율주행 키워드 엮이면은 뭐 모트렉스부터 등이 있고, 그래서 요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 두면 되지 않을까. 구형, 아진, 현대공업, 현우산업 요 정도에서 애들이 뭐 저 키워드를 붙이면서 움직여 주는지. 현대공업 얘는 이번에 인동첨단 소재로 엮였었죠? 이번에 대금 터졌던 게. 그래서 요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이것도 뭐 뉴스 붙이는 거에 따라 임팩트는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나. 근데 일단 월요일 주말 중에 있는 뉴스들의 특성이 정말 잡다해요. 시장이 이것저것 좀 짜자짜자짜자하게 이게 메인이다, 이건 메인으로 봐야겠다 라는 것보다, 뭔가 시장에서 재료를 나눌 때 S급, A급, B급, 뭐 C급 이렇게 있다면은 주말 중에 있는 뉴스들이 B와 C급 사이에서 좀 포진되어 있는 느낌? 와, 이거는 S급이다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일단 뉴스로 주도 테마를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. 주도 테마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저는 S급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, 주말 중에 있는 뉴스는 좀 A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B급에서 C급 사이 요 정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즉 폭넓게 지금 시장 뭐 트렌드이기도 하고, 사실상 연말 연초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뉴스가 나오기 쉽지도 않기도 하거든요. 분위기부터 해가지고 뭐 새해 정책부터 뭐 이런 것들 엮일 게 많다 보니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 일단 정해졌어요. 그리고 주말 중에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지층, 이제 여당이죠. 당대표 적합도 나경원 30%, 뭐 안철수 20%, 뭐 유승민 6%, 뭐 이 정도가 있고, 차기 지도자 적합도 뭐 이재명 37%, 한동훈 17%,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임팩트 있는 거는 이제 차기 지도자, 요게 더 이제 대선, 대통령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주랑 한동훈 관련주 이게 조금 생각이 나고, 그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눈앞에 두고 당대표. 그래서 나경원 관련주는 사실 시장에서 뚜렷하게 크게 부각이 된 게 없어요. 대신에 이제 좀 신라 SG 이런 뭐 수산물, 그 다음에 뭐 한창 요 정도가 좀 생각이 나는데, 일단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월요일 날 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조만간 이제
뭐 출석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뉴스 중에서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기소되긴 될 것 같다. 이런 내용도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생각을 해 두시고 결국 정치 테마는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반사이, 김동연, 이낙연 관련주,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서 이렇게 여당 인물들,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한동훈은 지금 정치인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좀 부각시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. 그래가지고 한동훈 관련주는 워낙 최근에 세요. 그래서 금비 같은 경우 이런 정고점 주변까지 또 슬쩍 내려오는데 10만원 요 라운드 피겨 주변에서 움직임 좀 어떻게 보여주나. 오파스넷, 노을, 오리콤. 최근에 오리콤은 좀 조정 나온다 싶더니 거기서 또 고점 돌파하고, 그 다음에 노을은 뭐 여기서 옆으로 박스권 만들고, 오파스넷은 좀 밀리긴 했는데, 여기가 워낙 세다 보니까,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인물들, 이재명 관련주는 저는 보기는 지금은 그냥 조금 뒤로 밀어두고, 반사이, 뭐 김동연 관련주랑 그 와중에 또 PM풍력 꾸역꾸역 올라와서 버텨요. 뭐 안철수, 이낙연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신라 SG 같은 거는 나경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었나. 자, 그래도 이런 정치 테마에 대한 이슈들도 좀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애플페이 넘어가고 트위치 넘어가고 중고차 요거는 1월 중에 이제 시범 테스트 시작을 하는지, 양산출구센터 지금 완공됐다라는 얘기가 좀 없거든요. 중고차 센터 건물 신축, 물론 이제 건물 신축이 안 되더라도 있던 사무실이랑 그 앞에 공터 이용해가지고 테스트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요거랑 살짝 지금 최근에 그게 있죠. 금리가 인상되면서 뭐 중고차 시장이 조금, 중고차 매매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중고차 가격 다운, 물론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, 중고차에 대해서 저는 요 키워드는 결국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게 좀 메인 재료인 거지, 중고차 가격은 좀 서브 개념이죠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,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테스트 좀 시작한다라는 거,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. 관련주는 뭐 평상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, 그래서 오토엔이죠. 최근 좀 장기평 깨고 또 쑥 올라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자, 휴전 회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주말 중에 뭐 새로운 키워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. 대신에 좀 새해 전쟁이 좀 끝나는 날이 오긴 오지 않을까. 그래서 재건 관련 주들 계속 좀 눈에 둘 것 같습니다. 데모랑 인디에프, 그 다음에 재무 안 좋거나 지금 이제 3월 상패 시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. 재무 막 연속 적자, 그 다음에 좀 상패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애들은 뭐 반등 기술적으로 좀 주거나 하면은 정리 어느 정도 할 거는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증거금 이런 것들 좀 조심할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. 상패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가거든요. 자, 그래서 재건주, 그 다음 네옴시티는 이번 연도 1월, 2월, 이게 뭐 1, 2월 중에 바로 발주가 나올지, 조금 저는 길어지면은 그래도 한 1분기, 2분기까지 넘어갈까 싶기는 해요. 원래 일단 얘기를 했던 건 1, 2월이긴 한데, 세계 경제 뭐 상황이랑 맞춰서 조금 발주 이야기가 뭐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. 그래도 발주에 대해서 이 네옴시티는 좀 상반기 중에는 발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사업 뜨기도 시작했고, 발주부터 해가지고 건설에 대해서,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수주원대 수주 성과 있을 거다. 요거는 발주 뉴스 이어지면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좀 순환매를 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인디에프, 뭐 한미 글로벌 이런 거 이제 장기평 주변 좀 잘 볼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뭐 유신, 히림, 그다음에 얘네들 건설이 좀 메인이고, 그거에서부터 좀 서브로 나머지 좀 순환매. 그다음에 네옴시티에 우리나라 뭐 좀 참여할까, 해수 담수와 농축수 기술 처리 뭐길래,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.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우디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해서 좀 협업해서 뭐 요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뭐 좀 개발 중이다,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던데, 그래서 수처리는 이제 웰크론한테 얘도 뭐 최근에 5,000원 라운드픽에서 움직임 좀 시원하게 주고 또 다시 쫄쫄쫄 장기평 내려오는지. 자, 그 다음에 원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원전도 계속 있기는 있거든요. 튀르키예부터 해가지고 뭐 체코, 폴란드, 사우디
등등 있기는 한데 원전도 올해 뭐 좀 기술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지 지금 당장은 사실 조금은 종목들이 좀 메인으로 보기 좋은 테마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눌림에 대해서 좀 분산해서 공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신선한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, 메타버스는 일단 CES가 일단 눈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초연결에 빠져들다 CES 2023 개막, 전 세계 혁신기업 총출동한다. 메타버스 생태계 개화 원년 혁신기술 총출동.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5일, CES는 5일에서부터 7일 이렇게 좀 오픈이 되고, 여기서 엮일 수 있는 게 일단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, 로봇, AI 뭐 요 정도가 있어요. 자율주행 등등. 그래서 거기서 뭐 메타버스는 당연히 저는 좀 메인이지 않나. 그다음에 서브로 혹시 로봇 애들이 좀 엮이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, 로봇도 좀 재무 안 좋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저 이슈들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이랑 구글, 애플이 가장 메인이라는 거 계속 좀 징그럽게 설명을 드렸는데, 애플에서 좀 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메인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뉴플렉스, 선익시스템, 나무가 이런 애들은 좀 이제 수급주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수급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NP, 넥스트 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 좀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많은데, 차트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밑에 구간인 게 많다 보니까 좀 부담은 없어요. 덱스터는 또 다시 장기평 좀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데, 얘네는 좀 큰 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애플 출시 키워드 붙고 하면은 좀 메인 되지 않을까? 지금 CES로 움직일 수는 있어서 뭐 요번 주에는 좀 단기적으로 눈을 두는데, 그것보다 결국 메인은 애플, 삼성, 구글 얘네들이에요.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은 애플이다. 근데 애플이 좀 하반기 출시 예정이 있죠. 딜레이 될 수도 있다. 이래놓고 뭐 상반기에 갑자기 이야기 나오면 더 좋기는 한데, 묶어서 보시고. 자, 이거 왜 이제 저번 주에는 그 중국에서 게임 판호 발급이 있었어요. 그래서 게임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, 지금 폭이 엄청 잡다합니다. 시장이 지금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우디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엄청 잡다해요. 주말 중에 뭐 원래 있던 뉴스 대비해서 좀 신선한 건 없고, 일단은 코로나 쪽을 중국에서 메인으로, 거기다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해서 뭔가 좀 악재성 뉴스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, 그다음에 이제 뭐 드론, 게임, 사우디 자동차, 그 다음은 뭐 대마, 마리아나, JP모건, 헬스케어. 아우 진짜 너무 잡다하네요. 메타버스, JP모건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보게 되지 않을까. 뭔가 좀 뚜렷한 게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도 이번 새해 좀 이렇게 또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일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.